안녕하세요.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시간은 몇 시야? 22시 11분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해 볼 내용은요, 회전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회전하는 물체는 에너지를 얼마나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간단한 예를 들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수험 범위랑은 무관하고요. 수험 범위를 넘어가는 내용이고요. 얘기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어떤 학생이 질문을 줘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좀 학생 질문을 대답하는데도 텍스트로 보내주는 것보다는 좀 설명을 녹화해가지고 보내주는 게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궁금하신 분, 재미삼아 보실 분은 재미삼아 보셔도 될 것 같아서 한번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험 범위를 넘어가긴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정도면서 물리를 어느 정도 공부를 좀 그래도 할 만큼 했다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될 내용까지는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회전이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우선 질점이라는 애를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질량이 있긴 한데 부피나 길이가 없는 점으로 된 물체를 우리가 질점이라고 하고요. 그놈의 질량이 m짜리라고 합시다. 근데 이 질점이라는 애가 v라는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정도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질량이라는 애가 빠르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면은 운동 에너지란 게 있다. 그지? 근데 점으로 된 물체가 아니고 길이나 부피가 있는 강체라는 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강체라는 애는 이제 길이나 부피는 있으면서 형태의 변형은 일어나지 않는 이상적인 물체를 우리가 강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모난 막대기를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 네모난 막대기를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막대기가 있는데 이 막대기가 질량이 라지 m짜리라고 합시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빠르기가 v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막대기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v제곱만큼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거는 뭐 질점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만약에 강체가 여기 왼쪽 끄트머리 있죠? 여기 왼쪽 끄트머리에 회전축이 하나 꽂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회전축이 꽂혀 있는 바람에 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지금 막 하고 있는 어떤 순간을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막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내부에 질량이 쭉 연속적으로 사실 배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질량들은 어떤 빠르기를 가지고 지금 원을 그리면서 날아가고 있을 거예요. 요 순간에. 맞아요? 그러니까 각 질량 부분들이 어떤 빠르기를 가지고 지금 이동 중이니까 각 질량 부분들이 요 위에서 얘기한 요 운동 에너지를 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 운동 에너지들이 근데 크기가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질량을 상상을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지금 회전축이 왼쪽 끄트머리에 있는데 이 막대기는 막대기로 엮여 있는 채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아가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각속도는 모든 질량 부분들이 각속도가 동일합니다. 그렇겠죠. 그죠? 엮여서 운동해야 되니까 얘 요만큼 돌아오는 동안 그대로 요만큼씩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지점의 각속도는 동일해요. 근데 그 원을 그리는 동안 요 회전축에 가까운 애는 반경이 짧은 원을 그리는 거고, 그죠? 회전축에서부터 먼 애는 반경이 큰 원을 그리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요 순간의 각속도가 모든 지점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부분의 질량이 갖는 속력, 선속도라고 하는 애는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죠? 움직이는 빠르기가 위치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괜찮나? 그러면은 각 부분이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도 조금씩 다 다를 거란 얘기입니다. 바깥쪽으로 갈수록 빠르기가 빠를 거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운동 에너지가 점점 더 커진 값을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럼 도대체 이 막대기가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이 막대기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괜찮을까? 막대기를 다시 그리고요.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막대기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매우 미세한 질량들을 생각을 했을 때요. 안쪽에 있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다 계산을 해서 다 더해주면은 막대기 전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나오겠죠. 괜찮을까요? 네, 그걸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막대를 다시 좀 크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축은 왼쪽 끄트머리를 회전축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막대기 길이가 L짜리라고 합시다. 막대기 길이가 전체적으로 라지 L짜리다 라고 하시고요. 밀도는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전체 막대기 질량이 라지 M짜리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요 안에 미소한 부분을 상상을 할 거예요. 매우 작은 막대기를 상상을 하나 할 거예요. 자, 요 부분의 길이가 매우 짧은 길이다 해서 미소 길이 DL이라고 한번 세팅을 해 볼게요. 그리고 요 부분, 요 DL이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질량은 매우 미소한 질량이다 해서 DM이라고 세팅을 해 볼게. 그 다음에 요 미소한 질량이 있는 위치를 왼쪽 끄트머리로부터 거리 L만큼, 스몰 L만큼 떨어진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일반적인 미소 질량을 하나 세팅을 한 겁니다. 길이도 일반적인 L이라고 세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막대기는 지금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상상을 할게요. 이 순간에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DM이라고 하는 미소 질량은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냐면 막대기 전체의 질량이 라지 M이고 그죠? 막대기 전체 길이가 라지 L이라고 했으니까 L분의 M, 라지 L분의 M이라고 쓴 요게 단위 길이당 질량이죠. 근데 거기에 곱하기 요 DL, 그죠? 요 미소한 길이를 곱해주면 저 미소한 길이에 해당하는 막대기의 질량인 미소 질량 DM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미소한 질량이 돌아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선속도를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쪽으로 지금 시계 방향으로 막 돌아가고 있는데 선속도가 V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미소한 질량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이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질량 DM의 빠르기 V죠. 그래서 V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근데 요거를요. 자, DM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애였으니까 요거를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식을 다시 만들어 보면요. 라지 L분의 라지 M의 D 곱하기 DL을 곱해준 거 곱하기 V제곱인데 이 선속도 V라고 하는 애는 뭐 어느 동에서도 아마 배웠을 겁니다만 반경 L이라는 거 그죠? 요 길이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오메가 해주면 되죠. R 오메가 그죠? L 오메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V라고 하는 거를 여기 V 자리에 넣어서 또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L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L 오메가의 전체의 제곱. 그래서 미소한 부분에 대해서 걔가 가지고 있는 요 순간의 운동 에너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역학에서 한 얘기를 조금 미소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근데 이제 나는 뭐 할 거냐면 이 막대기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일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제 이 안쪽에 미소한 질량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죠. 연속적으로 쭉 분포가 있는 거고, 그치? 걔네들이 다 운동 에너지를 조금씩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운동 에너지를 다 합쳐줄 건데 연속적으로 쭉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속적인 양을 합쳐주려면은 적분을 하셔야 됩니다. 괜찮을까? 그래서 이 미소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왼쪽 끄트머리부터 오른쪽 끄트머리까지 쫙 다 더해줄 거예요. 적분을 한번 그럼 써볼게요. 자, 인테그럴을 하는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요 L이라는 요 길이 있죠? 요 길이가 어디서부터 어디? 왼쪽 끄트머리부터 오른쪽 끄트머리까지잖아요. 스몰 L이라는 애가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저기 끄트머리 길이 라지 L까지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해놓고 일반적인 미소 질량이 갖는 운동 에너지 요거 있잖아. 요거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 그치? 2분의 1에 라지 L분의 라지 M. DL이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나중에 빼서 쓸게요. L의 오메가 전체 제곱에
dl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뭐란 얘기예요? 이게 저 회전하고 있는 막대기가 회전이라는 현상 때문에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제 이거를 적분을 해볼게요. 자, dl이라고 요 써 있는 거 요거를 보시고 스몰 l이라는 걸로 적분을 해주면 되는구나. 적분 변수가 스몰 l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위는 0부터 라지 l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스몰 l로 적분을 할 거니까 스몰 l이랑 관련 없는 거는 일단 앞으로 쫙 빼놓고 갑시다. 2분의 1 빼고 라지 l, 라지 m 빼고, 그죠? 오메가라고 하는 애는 길이랑 관련 없죠. 오메가는 요 순간에 돌아가는 각속도 오메가를 쓴 거니까 오메가도 빼줍시다. 오메가 제곱 밖에 빼주고, 자, 인테그랄 해가지고 0부터 라지 l까지 l 제곱을 dl로 적분해주는 꼴이네요. 그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라지 l분의 라지 m 오메가 제곱 곱하기 l제곱을 0에서 l까지 적분을 해주는 거니까 3분의 1에 l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저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순서만 좀 바꿀 거예요. 자, 2분의 1 곱하기 l분의 라지 m 곱하기 요 3분의 l 세제곱 요거를 한 번에 써가지고 이렇게 쓸게. 3분의 1에 n 곱하기 l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곱하기 오메가 제곱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네요. 지금 이렇게 만든 최종적인 형태의 식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길이가 l이면서 질량이 전체적으로 라지 m이고 균일하게 질량이 분포되어 있는 막대기가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돌아가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회전에 의한 운동 에너지가 요게 된다는 얘기죠. 최종적인 형태. 괜찮을까? 자, 그랬을 때 조금 호흡이 기네. 근데 들만하죠. 자, 여기 이제 2분의 1이랑 오메가 제곱이라는 거는 잠깐 제외하고 요 가운데 부분 있죠. 요 3분의 1에 n 곱하기 l의 제곱이다. 요거를 우리가 관성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저 막대기의 관성 모멘트라고 불러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관성 모멘트는 주로 대문자 i를 쓰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2분의 1에 i의 오메가 제곱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요거가 이제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되고요.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때는 이 관성 모멘트라는 거를 이렇게 주로 쓰게 됩니다. 그 질점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v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듯이 회전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질량 대신에 관성 모멘트 i라는 거 쓰고요. 속도, 질점이 갖는 속도 v라는 거 대신에 회전하는 물체가 갖는 각속도 오메가라는 거 써서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싶어서 만드는 물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관성 모멘트의 개념이고, 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2분의 1의 i의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쓰는 게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라는 건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회전하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 그 물체가 운동 에너지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를 계산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그 물체의 관성 모멘트 곱하기 그 물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각속도의 제곱 해주면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막대기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질량이 균일한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비투냐 이렇게 있는데 왼쪽 끄트머리에 축이 박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축은 마찰 같은 게 없어서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시다. 내가 이 막대기를 손으로 수평 위치에 되게끔 잡고 있다가 손을 싹 뗐다고 할게요. 질량이 m짜리고 길이가 라지 l짜리 막대기라고 합시다. 그럼 요 놈은 밀도가 균이라면 가운데 요 지점에 질량이 몰려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중력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빨라지겠죠. 그죠? 빨라져가지고 슉 돌아가다가 수직 방향으로 지나가는 순간도 올 거예요. 그죠? 네. 요 수직 방향으로 지나가는 순간, 요때 돌아가는 각속도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수직 방향으로 왔으면은 막대기의 질량이 어디에 몰빵되어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역시 여기 중점에 몰빵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시작해서 여기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질량 라지 M이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온 거잖아요.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질량이 높이가 낮아졌네. 그러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얘기네. 그죠? 근데 이렇게 돌아오는 동안 저 막대기라는 물체계에는 중력밖에 일을 하지 않죠. 근데 중력은 보존력이니까 보존력만 일을 하는 꼴이네. 그럼 막대기가 돌아서 내려오는 동안 막대기라는 물체계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 그죠? 근데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게 보이잖아. 그러면은 그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 만큼 다른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을까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됐겠죠. 그죠? 각속도가 있는 채 돌아가고 있을 거 아니야. 꽤 빨라진 채. 그지? 근데 각속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이 막대기가 갖는 운동 에너지, 회전에 의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I 오메가 제곱으로 구하시면 된다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걸 생각을 해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으로부터 n 곱하기 g 곱하기 높이는 얼만큼 낮아졌습니까? 2분의 L만큼 낮아졌죠?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이렇게 2분의 L만큼 낮아진 꼴이니까 n 곱하기 g 곱하기 2분의 L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어요. 근데 그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괜찮을까? 그러면은 요 수직 모양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각속도 오메가는 요 식에서 요 위에 식에서 정리하시면 되죠. 오메가는 해가지고 2분의 1 날리고 I분의 N 곱하기 C 곱하기 L의 루트 씌운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균일한 막대기의 관성 모멘트 I는 3분의 1의 전체 질량 곱하기 L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었잖아요. 위에서 봤듯이. 그거를 그대로 대입을 하시고 정리하시면 답이 될 겁니다. 정리하면요. 3분의 1 M의 L의 제곱 분의 N 곱하기 G 곱하기 L 루트 씌운 거다. 지울 거 지웁시다. M 날리고 L 하나 날리고 그러면 결론이 루트 해가지고 3을 위로 올리고요. 3G를 L로 나눈 거에 루트 씌운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수직 모양으로 지나가고 있을 때 요 끄트머리, 요 아래쪽 끄트머리가 지나가는 선속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아래쪽 끄트머리의 선속도 V는 원운동 하면서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원의 반경이 라시 L자리고요. 각속도가 여기서 구한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라는 거 곱해주면 됩니다. L 곱하기 여기서 구한 거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그대로 선속도도 구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회전이라는 현상에서 운동 에너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수험 범위 내에서는 실제로 회전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예 다루질 않아요. 맞죠? 회전이라는 현상을 어디에서 봅니까? 강체의 평형 파트에서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강체가 돌아가는 일을 해석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 이제 모멘트 평형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밖에 접근하지 않죠. 그 이상은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실제로 돌아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는. 질문하신 분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